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소품에 몇백만 원의 가격표를 기꺼이 지불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양질의 가죽 또는 튼튼한 마감 혹은 양질의 지퍼 이런 것들에 우리는 돈을 내는 걸까요? 럭셔리가 작동하는 첫 번째 조건은 통제된 희소성입니다. 브랜드가 허락한 사람 그리고 브랜드가 정한 규칙 안에서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압도적인 권위, 그것이 발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럭셔리가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의 밀도, 즉 헤리티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이 15만 원의 원가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쳐온 그 헤리티지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죠. 근데 이 최근에 이 신화, 이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신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화의 칼날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과 최근에 리폼 공방 사이에서 소송전이 있었단 말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굉장히 오래된 소송이었는데 올해 최종 판결이 나면서 굉장한 이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쓰지 않는 가방 또는 지갑을 잘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리폼이라고 부릅니다. 루이비통은 이를 브랜드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심은 브랜드의 승리.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소비자의 소유권에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브랜드의 철학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물건인가요? 브랜드가 이미 판 물건에 대한 미래의 형태까지 간섭할 권리가 생긴다면 과연 정당한 것인가요? 리뷰스튜디오, 오늘은 루이비통과 소상공인 리폼 간의 소송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리폼 업자들의 논리는 매우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돈을 주고 산 순간 루이비통의 시간은 끝났다. 즉 모든 소유권은 루이비통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구매한 그 순간 소비자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소유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삶에 맞게 재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건 브랜드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럭셔리는 사실 예술에 가깝습니다. 럭셔리를 단순히 어떤 물건으로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럭셔리는 곧 예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진품 명화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를 한 거예요. 무려 100억 원을 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비록 100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이 그림을 샀지만 나는 이거를 잘라서 우리 집 식탁보로 쓸 거야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는 못 오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명화는 벽에 붙어서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 100억을 주고 구매한 여러분들이 식탁보로 잘라서 쓴다면 여러분들의 니즈 자체가 충족이 됐고 그거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식사법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루이비통에게 가방 또는 이런 여러 기타 제품들은 단순히 가방, 지갑, 벨트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적 완결성이었던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이 형태가 무너지고 이 로고만 남은 이 지갑은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기괴한 변종, 그러니까 괴물에 가까운 거죠. 아니면 그 어떤 고귀한 예술이라도 결국 사람의 일상 속에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식탁보가 된 다빈치의 그림을 보며 박수를 치실 겁니까? 아니면 탄식을 하실 겁니까? 자, 이제부터는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리폼된 물건은 과연 진짜 루이비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찌에서 실제로 구매한 저의 클러치백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제품 그냥 요것 그대로 그 어떠한 기타 부자재를 쓰지 않고 여기 이거를 해체한 그 부장품 그대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갑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 겁니다. 모든 원자재는 구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카드 지갑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본연의 멋과 공식적인 품격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해본 적도 없고 브랜드에서도 인증해주지 않은 그 무언가가 탄생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럭셔리가 가지고 있었던 헤리티지를 영속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로고라는 껍데기만 남긴 무언가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차피 이거 만드는 데 원가 15만원, 20만원, 30만원 밖에 안 들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품을 구매하는 그 순간 원가로만 이 물건을 바라본다면 명품을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원가로만 가치를 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브랜드가 가진 100년의 역사, 그들이 100년 동안 고고하게 지켜왔던 그 신성한 헤리티지, 그거를 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미래의 럭셔리가 단순히 사용자가 재편집한 컨텍스트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동경하던 그 고결한 럭셔리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가 준 완성품, 바로 이런 제품이죠. 이거를 모시는 것과 그것을 단순히 이거를 막 나는 이거는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 가죽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거를 나만의 내 삶의 내 재료로 삶아서 해체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주체적이고 어느 쪽이 더 고차원적인 소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명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품의 실체가 아니라 이 로고라는 기호를 소유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수많은 모순과 딜레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일예로 우리는 명품을 사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럭셔리니까요. 럭셔리의 뜻은 사치입니다. 우리는 사치라고 비난하고 너는 원가가 15만원 밖에 되지 않는 그 가방을 너는 300만원을 주고 샀어. 너는 참 비효율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깎아내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한하게 동경하기도 합니다. 우매한 소비라고 막 비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비난은 도덕적인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돈을 아꼈다, 또는 나는 돈을 합리적인 곳에 쓴다 라는 도덕적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건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자아가 확장되는 것을 선물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10년, 20년이 지나서 나의 일상과 삶이 과거와는 많이 나아졌을 때 이런 걸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내 자아가 확장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만원, 2만원짜리 가방을 들다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이런 가방을 그냥 10,000원, 2만원짜리처럼 구매할 수 있어. 또는 약간은 조금 부담이 조금은 되지만 이걸 사도 내 인생에 지장은 없어. 난 이 정도로 발전했어 라고 하는 어떤 자아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0년이라는 지난 이 시간 동안 쌓아온 이 럭셔리, 이 단어의 정의는 저는 지금은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럭셔리는 더 이상 뭔가 모시듯이 떠받치면서 이렇게 떠받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물건이 아닌 게 된 겁니다. 당신의 여러분들의 취향을, 이 완성할 하나의 어떤 재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재료를 다루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천박한 모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리폼을 해서 원작보다 더 대단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한다면 과연 무엇이 더 럭셔리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옷장 속 또는 여러분들의 가방 보관함 속에 이런 가방들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방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브랜드가 정해준 답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해답을 써 내려가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 브랜드가 주고 있는 이 정답을 따라가는 것 또한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나는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내가 원하는 니즈가 달라. 그래서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브랜드가 내놓은 제품을 나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이 서스펜션의 느낌, 이 주행의 질감, 이 핸들의 크기, 이 모든 것들이 나와는 맞지 않아서 튜닝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럼 과연 그분들을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정답을 따르지 않았다, 오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반면에 그분들이 정말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무한한 딜레마와 모순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개개인의 해답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맞다, 누군가가 틀리다 라는 논리보다는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는 저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포였습니다. 안녕!